1948년 11월 30일 저녁 호주의 소머튼 해변에서 한 커플이 산책을 하던 와중 놓은 채 팔을 휘젓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당시 그들은 그가 술에 취한 사람으로 생각해 그냥 지나쳤지만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시신에서 이상했던 점은 아무런 흠집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찔리거나 다친 자국 없이 깔끔한 수트 복장을 입은 채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영국인의 외모였고 나이는 40세에서 45세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식으로 재단된 재킷과 특이한 주황색 실로 수선된 주머니가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들의 라벨들은 모두 제거돼 있었습니다. 또 지갑이 없어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칙과 기록이나 지문은 호주의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고 소머튼 비치의 누구도 그를 알고 있지 못했기에 그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장기의 여러 양상이 독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피에서는 독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인 역시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949년 1월 14일 애들레이드라는 한 기차역에서 라벨이 제거된 여행 가방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바지 주머니를 수선하는데 사용한 주황색 실과 가방에 있는 주황색 실이 같은 것을 파악하고 사망한 남성의 가방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방에는 드라이버, 가위, 테이블 나이프 등의 잡다한 도구들과 옷까지 몇 벌이 있었습니다. 그중 넥타이에서는 티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그 어느 영어권 국가에서도 실종 인물 중 그런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방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수사를 계속하던 도중 경찰은 남성의 바지에 주황색 실로 수선된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말은 타맘 슈두, 페르시아어로 끝 또는 종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조사 결과 그 쪽지는 철학자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장의 일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쪽지의 폰트로 추정했을 때 남성의 쪽지는 시집 루바이아트의 희귀한 뉴질랜드판에서 찢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장이 찢어진 뉴질랜드판 루바이아트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으며 몇 달 뒤 한 남성이 경찰에 마지막 장이 찢어진 루바이아트 책을 제출했습니다. 그 남성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쯤 되는 날짜에 처남과 드라이브를 가다 차를 잠그지 않고 잠깐 내렸는데 차에 돌아왔을 때 뒷좌석에 그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서로의 책이라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바이아트의 주제는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아야 하며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제로 봤을 때엔 그 남자가 독극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 책을 조사했고 책의 뒷장에서 암호문을 찾아냅니다. 암호문에는 5줄의 글자가 있었고 두 번째 줄은 그어져 있었습니다. 암호문이 적혀진 장에는 2개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였고 두 번째 전화번호는 제시카 톰슨이라는 한 젊은 간호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제시카 톰슨을 신문하자 그녀는 이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그가 왜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근래 자신에게 이상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한 낯선 남자가 그녀를 방문하려 했고 이웃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의 말을 꺼렸는데 경찰이 사망한 남성의 석고 모형 흉상을 보여주자 이상하리만큼 놀라면서 거의 까무러칠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한 남성이 그녀와 불륜관계에 있던 알프레드 복살이라는 남성과 너무 닮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루바이아트 시집을 선물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알프레드 복살이라는 남성은 살아있었고 그는 이미 제시카가 선물한 루바이아트 시집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책에 적혀있던 암호문은 끝내 풀어지지 않았죠. 결국 남성의 시신은 경찰들의 조촐한 장례식과 함께 구세군이 운영하는 한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몇 년 후 남성의 무덤 위 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묘지에서 나오는 한 여성을 경찰이 신문했지만 그 여성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누군지에 관해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추측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남성이 스파이였다는 추측입니다. 먼저 남성이 사망해 있던 장소는 오메라라는 군사연구시설과 가까웠습니다. 또 제시카 톰슨이 루바이아트 시집을 선물해줬다는 알프레드 복살은 정보부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망한 남성 또한 정보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복살 역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유력한 주장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남성이 제시카 톰슨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가 제시카 톰슨이 그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제시카 톰슨은 경찰에게 신문당할 당시 기혼자라고 말했으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녀는 미혼이었고 2살 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귀의 유전적 특징은 백인들 중 1에서 2%에게만 있는 특징이었는데 그녀의 아들 또한 이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이 주장에 대한 근거였죠.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비하인드 더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